내 피로 적의 손에 죽기는 할지언정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서 싸웠소. 백성이라고 언제까지 똥친 막대기 취급당하고 살 거요? 내가 왔다! 쓰러지지 않으리라! 하늘이 빛이야! 우리 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 도올 김용옥. 그의 손에서 탄생한 묵직한 울림, 창무국 천명. 그에게 천명은 무엇일까? 천명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늘의 명령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명령이라는 건 바로 백성의 명령이죠. 모든 민중의 명령이고 민주의 주체가 되는 우리 보통 사람의 천명이죠. 1894년 민중은 천명으로 일어났다.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깨우침은 그 자체가 혁명이었다. 동학 100주년을 맞아 도올극작으로 탄생한 창무국 천명은 2017년 다시 동학의 현장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요번에 제가 거의 100% 이걸 손질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도 정확하게 만들고 대사도 많이 바꾸고 첨가하고 그래서 나로서는 가장 그 완성된 지금 대본을 만든 거죠. 425톤의 붉은 흙을 부어 만든 야외 무대에서 250여 명의 초대형 제작진이 123년 전의 현장을 재현한다. 이 장소 자체가 그 동학의 최초로 이제 승전을 거뒀던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얘기를 정말 의미 있게 좀 풀어보자. 보잘것없는 그런 민초들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때가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이 작품을 보는 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비친 민중의 역사,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동학 땅은 부정에서 그만한 것인데 네가 감히 도당을 주워 모아 난을 일으켜 나라의 세국 창고를 사사로 헐고 양반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고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강상을 무너뜨려 새 나라를 도모고자 했다. 이것은 곧 대역의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일어난 것은 난이 아니라 백성의 원한이요, 민병을 일으킨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백성들의 삶에서 폭력을 제거하고자 했을 따름이라. 도가 없는 나라에 도학을 세우는 것이 어찌하여 잘못이란 말이오. 외방으로부터 들어온 유도나 불도나 선도나 서학은 배척치 아니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람다워지고자 하는 동학만 배쳐가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동학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 수심경천을 가르칠 뿐이요. 네가 전국을 뒤흔들어 별난을 꾀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우국충정 보관민이란 말이더냐? 바로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늘 네 어찌 우국충정 보관민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대역죄인이라 효수의 처함이 마땅하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너희를 쳐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너희 손에 잡히는 몸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것뿐 다른 말은 묻지 마라. 내 피로 적의 손에 죽기는 할지언정 적의 법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대월 법헌님이시오. 남북 각접의 도인 4만여 명이 여기 보은에 모여 집회를 시작한 지도 20여일.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님을 움직이심인가? 드디어 선무사 어윤중을 통하여 임금님의 윤음이 내리셨소. 관리의 다막과 살상은 엄하게 진치하리라. 세상에는 대의가 있고 조정에는 명분이 있는 것. 어찌 진을 지고 길을 꽂아 장이라 내세우며 회의를 어지럽히는가. 그대들은 선량한 백성이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전념하며 내가 그대들의 손을 펴게 하리라. 이러한 성상의 치기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전부를 이루었다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결집과 원성을 세상에 크게 알리는 바 되었으니 어짐이 결코 적다고도 못할 것이오. 이제 뒷일은 지도부에 맡기고 각기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 생업과 포덕에 힘쓰기를 바라오. 법헌께서는 얻은 것이 적지 않다 하시오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사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통학을 믿는 이유로 집과
재산을 깡그리 빼앗기고 타관을 떠도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생업에 있으며 어떻게 포닥에 쓰겠습니까? 애초 맨손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인 우리가 총칼과 대포가 두렵겠습니까? 차라리 보내기 새를 모아 한양으로 쳐들어갑시다! 외국 양놈을 몰아내고 세상을 개벽합시다! 네, 어찌 그대들의 처지를 모르며 그대들의 뜻하는 말을 모르겠소. 나무의 뿌리가 굳건지 못하면 큰 바람에 넘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요, 흐르는 물 그 근원이 깊지 못하면 가뭄에 말라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나니.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개벽이나 그 개벽을 이룰 현묘한 기운이 아직 차질 않았다는 말이오. 해월 선생님, 개벽이라 하옵시니 개벽이 대체 무엇이오니까? 인간세 5만 년 운세가 다하고 새로운 운명세가 노래한다는 말이오. 개벽은 오로지 혁명으로만 이루어질 뿐이오. 내가 왔다! 영창각 드는 칼을 많이 쓰고 무엇의 무소 장삼 널쳐 이꽉 이 칼저 칼 넌 들어 허허 만만 넓은 천이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로래 한목줄 수은 선생께서 이 칼노래를 지으신 것은 우리에게 혁명의 정신을 키워주려 하심일 것이오. 수은 선생님의 칼 노래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호호망망 우주에선 대장부 마음의 노래라오. 그 칼은 피 흘리는 칼이 아니라 수심 전기의 칼이라오. 나 이제 법헌으로서 다시 그대들에게 이루어 모두 자리와 깃발을 거두고 해산하시오. 시오로다 부제레지. 시오로다 그 말이 뭐냐면 때다. 부제레지 시오로다는 건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때다. 해월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당신의 선생 수우는 바로 지금이 때라고 가리켰고, 이러한 그랜드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혁명을 도모해야 할 그 시점이 아니냐. 사실은 이것이 앞에 나오지만은 일부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또!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배정을 쓰지 않고자 관아에 등수하는 것은 이 나라 조선의 법도이거늘 등수하는 장도를 난장질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오?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패적이란 말이냐? 관장이 모친상을 당했으니 백성들이 부의를 바치면 그 또한 예의거늘.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패적이더냐? 이것이여 사또! 사또는 백성을 자식같이 돌봐야 할 목민가짐에서 이미 만석보가 있는데도 세보를 쌓고 보세라고 연년히 쌀 700여 섬을 걷어들이며 무고한 백성들에게는 불효다, 불목하였다, 불맹을 하였다, 참기를 하였다, 없는 죄를 씌어 뺏은 재물이 수만 양이니 어찌 패정이 아니며 백성들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어? 여봐라! 언제까지 저놈의 조등화를 놀리게 떠있냐? 당장에 물건을 내렸다! 달려보라 못한 놈들. 백성들이 광야에 억울함을 당하거든 소란을 피우지 말고 등소하라더니 백성만 혼자 받고 옥살이 실세된대. 백성만 혼자 받고 옥살이 실세됐네. 훈장어른 나라 법을 믿고 표사다치를 믿고 업기어 견디다가는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게 되리란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구만이라. 훈장어른이 장두가 돼야 어리석은 우달 앞장을 쫓게 서주시오. 일란의 뒤끝이 어떠하리라는 걸 생각해 보셨소? 죽기밖에 더 어겠소.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이 억울함을 만분의 1이라도 풀 수 있다면 어떻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소? 하늘로 치솟는 백성들의 분노야. 부차에 연명하여 지옥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이 몸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리라. 절규하는 백성들 촛불 같은 분노는 이 몸에 분노이며 이 몸의 절망인데 힘없는 빌붙여지 오랫동안 참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 것인가. 좋소.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겠소.
여러 통지들과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 사발 통문을 쓰고 통문의 내용을 사방 적주들에게 알려 합심하여 기포하도록 합시다. 천장두어는 인자부터 장두어른의 명이라면 마른 풀섭지고 풀구덩이에 뛰어들라 해도 따르겠구만이라. 장군을 따르겠습니다요. 갑시다. 파랑 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정포 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여보, 여보, 시방 나는 떠나야 돼야. 떠나다니라. 전봉준 그냥반이 장두가 돼야 조병가비를 치기로 했단 게. 시방, 나를 일으킨단 말씀이여라. 전봉준 그분은 불법 타막당하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도한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네. 그래서 나는 이 밤으로 그냥반 따라 나서려는 것이요. 안 돼요, 일순아버지. 해월 선생님께서도 개벽의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순아버지, 안 돼요. 가지 마시오. 예. 아가, 애들에게 가야 할 길 보내줘라. 우들이 표들 못하고 힘도 없는 무지렁이 백성이라지만은 백성은 때가 되면은 언제나 일어섰다. 오진 바람 몰아쳐도 눕지 않는 달처럼 폭풍한 설 눈에 덮여도 봄이 오면 다시 핀 이름 모를 들꽃처럼 백성은 눕지 않는 들뿐이라. 백성은 다시 피는 들꽃이라. 눕지 않는 들뿐이 되기 위하여. 다시 피는 들꽃이 되기 위하여. 떠나가는 내비를 막지 말고 보내주거라. 지아비가 눕지 않는 들풀이라면 지엄이도 눕지 않는 들풀이지요. 사랑하는 땡이 돌아오라 기다리리.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농민이란 말 쓰지 말아야 돼. 여기 참석한 사람이 농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당대 그 동학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보면 동학 민중혁명이라고 해야 되고, 크게 보면은 사실은 동학혁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 게 나아요.
항의는 반역이야죠. 천리 인류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하늘님의 응징이. 저 공매 없는 탐관오리 조명갑을 처단하라. 여기서부터 고부까지 20리길, 이제부터 두 부대로 나누어 진격한다. 한 부대는 영원 문학꿈길로 진격하고 나머지 한 부대는 천치째 서쪽으로 넘어가라. 가는 길에서 대나무 밭에서 죽창으로 무장을 하고 해 뜨기 전에 내일 아침 동원을 부수고 산문을 겨부수고 쳐들어가라. 녹두 장군 만세! 쉬 얻은 승리를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조병갑이 하나 잡지 못한 아군의 허술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오. 조병갑이는 필시 미리 귀뜸해준 놈이 있어갖고 전주 가명으로 내뺀 듯 하구만이라.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친 것은 천려일실로 통탄할 일이나 이제 와서 도리가 없는 일, 이런 때일수록 아군의 규율을 엄히 다스리시오. 먼저 옥문을 열어 억울한 죄인들을 방면시키시오. 항복한 관속들 중에 조병갑의 꼭두각시가 되어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놈들을 모두 끌어내다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목을 베고 죄질이 가벼운 자는 우선 옥에 가두시오. 아군 중에 무기가 없는 자는 무기고를 열어 군비를 갖추도록 하고 각 영문을 지키게 하오. 한조는
조병갑이 쓸데없이 만들어 장마에 도리어 홍수가 나게 만든 신보를 허물어 버리시오. 예! 그대는 예동 두전에 쌓아놓은 보세미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고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도록 하시오. 예! 이제야 작은 불씨 하나 얻었구나. 이제는 백산으로 나아가리라. 우리들은 용감한 아렉사의 역절들 길을 비켜라. 하나 없다 무서울 것 하나 없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이거 참 신나는 예 길을 비켜라. 아렉사 나가신다. 동학쟁이 잡아들여 서울로 압송하다. 손난중 패거리에 재수없게 걸려들어 줄행당을 진정했지. 제기라 이번에는 잡아야지. 이번에는 잡아야지. 염려 말고 우리에게 맡겨만 주시오. 무지랭이 백성놈들 여절을 내줄 테니 염려 말고 우리에게 맡겨만 주시오. 뺏어라 뺏어. 값진 몸을 금내놓는 물론이고 허름한 옷까지 썩은 좁쌀 한 오락이 한 털도 남기지 말고 뺏어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 모두 잡아. 일어서는 백선 한지는 죽선.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천지 대련이 시작되었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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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장군이의 명령이다. 눈 가리고 기다린다. 무릉하면 불중이라. 얼마나 돌을 세워 길을 들고 달려오네. 우차 영화 우차 흥거 좌흥 호우 대리 우한 흥후 김제. 아낌없이 노래소리 전체하자. 대포군인 공안열의 운세우다. 말하려면 망해라. 새 세상이 온다. 망하려면 망해라. 새 세상이 온다. 일어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천지 대련이 시작되었다. 장하고 장하오. 호미 잡던 손으로 창을 쥐고 낫을 들었던 손으로 총을 잡았으니 이제는 호랑이 같은 군사가 되었소. 이제는 두려울 것 하나 없는 군사가 되었소. 이제 우리는 이 백산에서 칼바위를 넘어 정읍을 치고 대인 금고를 거쳐 전주 삼천에 진을 치고 전주성을 향해 진격의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나 우리는 하늘님의 군대요 백성의 군대요 농민의 군대로서 엄히 지켜야 할 강령이 있어.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해치지 마라. 이것이 그 첫째요. 충과 효를 다해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라. 이것이 그 둘째요.
외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라. 이것이 그 셋째요. 군사를 몰고 한양으로 쳐들어가 권세 있는 썩은 놈들을 모조리 박멸한다. 이것이 그 넷째요. 후무한리 성야 성야 후무한리 성야 성야. 나에게는 적을 쳐 이길 방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우선 우리 부대원 30명을 관군의 보부상 부대로 위장시켜 침투시키고 관군을 황토죄로 유인시키시오. 자, 발버져! 배고프고 다리 아파 못 걷겠소. 백상 가면 아버지 만난다더니 부안 가면 아버지 만난다더니 온천지를 헤매고 다녀도 아버지를 못 만났소. 언제나 아버지를 만나보면 언제나 배부르게 밥 한 번 먹고 볼 거나. 언니 배고프고 다리 아파 못 걷겠어. 아버지! 아이고 아가 불쌍한 꼬지아가 천장에서 싸우는 아비를 생각해서 기운내요. 조금만 더 참아다오. 불쌍한 우리 아가. 조금만 기다리며 너희 아비 다시 만나 옛말 하며 손도 손 살라리 했으리라. 아가 우리 아가. 조금만 더 참어가 더욱. 아버지! 여보! 여보! 삼 3월 25일에 기포한 후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그동안 우리는 싸움마다 이겼어. 내 계획이 뜻대로만 된다면 전주성도 곧 우리 수중에 들게 될 것이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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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의 성초민족주 양반이 버퍼님의 통유문을 보내왔구만이라.
이기 순선사 남기신 유훈의 말씀 변묘한 기운이 아직 이르지 않으니 마음을 성급하게 갖지 말라. 마음을 거두어 때를 기다려 선사의 유훈과 천명을 손상치 마오. 해월 선생은 기본적으로 인간혁명을 생각했죠. 인내천사상은 이 수훈 선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해월 선생이 실천적으로 이 전국 조직을 하면서 우리 민중 속에 나도 하느님과 같은 존재구나 하는 각성을 심어줍니다. 전봉준 장군은 지금 다급한 우리 이 국민의 도탄에 빠지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이걸 바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있느냐, 언제 정신혁명을 기대하느냐. 그러니까는 전봉준의 생각은 우리가 한 거 할 때 빨리 한 거 하고 그래서 정치혁명을 나가야 되지 않냐. 내 어찌 수훈선사 유훈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겠소. 내 어찌 해월 선생 심야심을 모르리까. 하나 물결이 거세면 보는 터지고 마는 것, 성급함으로 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원한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저 물결에 나마저 떠내려가는 것이라오. 선생에게 천명이 있다면 나에게도 천명이 있는 것. 내 천명은 저 민중의 물결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라오. 장군님! 무슨 일인가? 장군님! 조토사 홍계훈이가 전군을 이끌고 전주성을 떠나 영광에 도착했다고 오는구만요. 하늘이 우리를 도왔소. 관군은 우리 계책에 말려 남아한 것이오. 어제 황룡천 전투에서 대간 이학승이 대져버렸을게 이제 전주성은 텅 비어있는 셈이어라. 자, 이제 총력을 경주하여 전군을 금구를 거쳐 용머리째를 넘어 완산 칠봉 밑으로 이동시키시오. 홍계훈이 우리를 따라와도 하루가 늦을 수밖에 없소. 왔다. 역시 우리 대장님의 계책은 아주 심유해 불어라. 3월 20일엔 전주성 선화당에 동학 장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오. 자, 결전의 자비를 합시다. 결전날이 밝았네.
동학 사상을 빼놓고는 우리 민족 정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궁극적인 프라이드라고 그럴까?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학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볼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보는 관중이 나의 혼으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장군님같이 세상이 확 바뀌었다고 좋아들어오고 있었구만이라. 기어이 때가 여기에 이르고 말한다이다. 호랑이들이 몰려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는 노릇. 기포를 명하오. 여보!